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한미일 정보당국의 수장들이 비공개 회동을 하는 시점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방부 차관 역임한 국민의힘 백승주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백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어제 SLBM을 쏜 이유, 또 이 시점에서 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시점이라면 이제 종전선언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예. 북한이 왜 또 이렇게 미사일을 쐈을까 하는데, 일단은, 북한으로서는 제가 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전선언, 평화 프로세스, 이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예. 뭐, 종전선언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미사일 프로그램, 군비 증강, 핵 강대국으로 가는 길, 자기 길을 간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그런 미사일 발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일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의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가 상업적 목적으로 발사하는 이 누리호는 우리 1910년대부터 쭉 해왔던 거거든요. 예. 이 문제하고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지난번 뭐 김여정의 뭐 요구 조건도 있긴 했었는데 그게 뭐 결국은 남한도 SLBM 뭐 개발하고 발사하고 하는데 우리가 했을 때 뭐 비난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 누리와 관계없이 예. 북한으로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런 최신 무기들을 개발해서 발표하는 상황에서 예. 조금 그것을 예민하게 대응하는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있다. 군비 증강 예.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한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서 또 종전선언 이야기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희망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22일부 23일간 서울 방문해서 노기덕 평화교섭본부장하고 만난 걸 공식 일정을 놓고 했는데 예. 종전 논의를 깊숙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김치국 마시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을 출발하기 전에 성김 대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서울에 가기 전에 그 북한에 대한 유엔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논의하겠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깊이 필요하겠고요. 놀랍게도 일본이 갖고 있는 관심사,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하기 때문에 미국적 시각에서 대북 결의안, 북한 인권, 일본 입장을 반영하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방한 목적은 종전선언 논의보다는 우리가 대선 국면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애프터 문재인 정부 이후에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을 현장에서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희망사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한 6,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문정부로서는 6, 7개월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이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그래서 뭐 베이징 올림픽이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요. 예.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남북은 그의 말까지 종전선언을 한다 이렇게 합의해서 발표했어요. 예. 처음 논의한 게 재탕 3탕인데요. 예. 재탕론인데 이걸 지난 2018년에 합의해서 발표해놓고 이미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6개월 날에 무슨 진전이 있겠어요. 지금 문 대통령은 어떤 뭐 선의에서 뭐 평화에 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문 대통령은 이 북한과의 어떤 그 대화 무드 또 종전선언을 하려면 미국과 북한이 만나야 돼요. 바이든과 김정은이 만나면은 그렇죠. 대선 국면에서 좀 유리한 정세를 만들지 않을까. 대선과 관련된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욕심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종전선언 어렵다 치더라도 그 남북 대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닫혀 있는 저는 뭐 상황인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남북이 만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를 예. 하는데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안 되고 대화를 해서 당당하게 그 북한에다가 핵 폐기에 대해서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민의 여론을 전하는 그런 대화라면 뭐
지금 한 번의 정상회담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정상회담 또 6개월 나면 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걸하고 북한 이야기만 듣는 그런 정상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국제 정세에 관해서는 또 남북 간에 관해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도 캠프에 계시니까 지금 캠프 상황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발언 내용의 어떤 키워드로 받을 때는 캠프에서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죠. 예. 발언 내용의 어떤 시시비비보다도 발언 내용의 그 중심되는 용어 전두환 정권의 긍정적 측면을 갖고 당내 경선 주자라든지 집권 여당이 악용을 해서 진위를 왜곡할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후보 자신이 캠프 대변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설명하는 입장을 내놨죠. 예. 인재의 적재적소 또 시스템의 어떤 국정 운영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같은 시대의 어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인식과 분노 이런 부분을 공유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저도 윤 후보와 이 국정 운영 부산과 관련해서 의논할 때 전화 통화를 할 때입니다만 한 달여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표 대통령이 되면은 내각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좋은 분을 모셔서 그렇게 위임하는 그러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위에 대해서는 예.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위는 알겠고요. 또 후보가 해명을 한 것도 아는데 다만 후보가 해명을 하고 나서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뭐 캠프 차원에서라도 후보한테 뭐 사과를 요구하는 사과를 건의하는 뭐 이런 생각은 차원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언론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런 보도도 참모 중에 참모들이 여러 참모들이 있으니까 그런 적극적으로 더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을 건의하는 분도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직접 좀 길게 설명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는 민주적으로 서로 의견을 내놓는 거죠. 그러나 예.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사과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설명하는 입장을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전부 전문을 다 소개했기 때문에 예. 그 키워드 중심으로 보는 분들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들도 언론도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어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이 아니고 통화 내용인데 캠프 입장은 윤석열 후보가 관여돼 있다는 그런 내용은 이게 통화 내용에도 없다 이런 입장이시죠? 지금 캠프 입장은 이거 하나의 조성은 씨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이런 입장들을 그 6개 정당을 거쳤죠. 조성은 예. 씨가 그 거치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과 관련해서 선거 공작용 프레임으로 이해를 한다고 이제 대비 성명이 하나 있고요. 또 이 캠프에서는 녹취 내용의 그 부분을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 녹취 내용 전문을 공개해라. 전문을 공개하면은 충분히 윤 후보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알게 될 거다.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성은 씨가 그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그 선거대책 본부장 할 때 제가 선거를 지켜본 입장입니다만 이제는 조성은 씨가 어떤 말을 해도 콩을 매주를 쓴다 해도 저는 믿지 예. 않는 그런 입장이어서 선거 프레임이라는 당 캠프의 입장을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공작이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손중성 검사가 윤석열 밑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또 도의적으로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만일 진짜로 내 밑에 있는 검사가 그런 일을 했으면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공수처와 이제 서울 우리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 내용을 찔끔찔끔 이렇게 관련자에게 조성희 씨한테 줘서 이렇게 악용하도록 하지 말고 조사를 조속히 해서 밝히고 예. 또 이 녹취 내용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면은 전문을 공개해서 그 부분을 전체를 이해하도록 해야지 찔끔찔끔 이 악용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나중에 예단을 갖고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건 후보가 이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안보정책본부장 백승주 전 의원이었습니다.